네, 오늘의 집중 작물은 설 성수품이죠. 표고입니다. 표고 경락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표고버섯 반입 물량부터 보시죠. 오늘 29.78톤 반입됐습니다. 어제는 23.09톤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 물량 6.6톤 정도 증가한 상황입니다. 생표고버섯 8kg 상품 기준 평균가 77,911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106,000원, 최저가 66,000원이었고요. 자, 어제는 8만 원대, 오늘은 8만 원 지금 아래로 떨어진 상황입니다. 어제보다 2,365원 평균가 하락했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함께 보시겠습니다. 1월 11일 보시면 63,905원이었고요. 계속해서 지금 상승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13일 때는 반짝 좀 떨어지는 기운이 있었지만 14일 이후로 계속 상승하고 있고요. 어제는 8만 원이 넘는 가격이었지만 오늘은 조금 하락했습니다. 77,000원대의 평균가 형성돼 있습니다. 지난해와 평균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 지금 8만 원이 넘는 가격까지 형성이 돼 있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 계속해서 좀 상승 흐름 보이고 있는데 1월 10일 이후로 보시면 올해 상승폭이 더 크면서 가격이 역전됐습니다. 77,000원대로 지난해보다 소폭 높은 상황입니다. 산지별로 보시죠. 경남 진주시 64,577원에 거래됐고요. 경기 고양시는 46,000원이었습니다. 충남 서산시 75,345원에 거래됐습니다.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시죠. 진주시 최고가 12만 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서산시가 평균가 중에서 가장 높았네요. 75,345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표고버섯에 대해서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표고버섯 생산 현황부터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2018년에 표고버섯은요, 전국에서 26,000톤이 생산됐고요. 이 중에 생표고는 19,200톤, 그리고 건표고가 980톤이 생산됐습니다. 표고 생산량은 2018년에 비해서 2017년에 조금 이렇게 줄었는데요. 네. 2017년보다 줄어든 이유는 2018년 여름이 더웠고 재배 규모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현재 지역별 표고의 생산 순서는요. 충남, 경북, 경남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맘때 저장도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올바른 저장법도 알려주시죠. 네, 버섯은 사실 수확하고도 계속 이렇게 생장이 이루어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생버섯을 출하할 경우에는 영하 1도 정도에서 예냉을 해서 영상 4도 내외의 저장고에 보관하면서 건조한 버섯의 경우에는 수확 즉시 건조를 실시해야 됩니다. 또 건조 시에는 이 버섯의 주름에 상처를 입게 되면 그 부분이 갈색으로 변해서 상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상처를 입지 않도록 조심해 주셔야 하고요. 또 품질별로 구분해서 다루는 것도 좋습니다. 네, 이 건표고 같은 경우는 말리는 과정에서 품질의 차이를 보일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건표고 잘 말리는 요령도 좀 알려주시죠. 네, 표고를 건조하는 방법은요, 조금 복잡합니다. 건조 초기의 온도는 40에서 45도 정도로 하다가 본 건조는 50도 내지 55도로 1시간마다 2도씩 올려주는 그런 처리가 필요하고요. 후기 건조는 55도에서 3시간 내지 4시간을 유지하다가요. 최종 마무리 건조는 60도에서 1시간 정도를 건조해야 됩니다. 네. 이렇게 건조를 할 때는 위아래를 자주 바꿔주셔가지고요. 그래서 골고루 이렇게 건조가 되도록 해야 되고, 건조가 다 끝난 버섯의 경우에는 수분 함량이 12%나 13% 정도를 유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네, 이 표고버섯 하면 생각나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장흥군입니다. 네. 이번에는 장흥군 전화 연결해서 표고버섯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장흥군 버섯산업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연구기획부장 김경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장흥은 톱밥 네네. 배지가 아니라 원목 재배하는 걸로 좀 유명하잖아요. 네네. 표고버섯 원목 재배했을 때 좀 어떤 특징이 있나요? 네, 표고를 재배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톱밥 배지를 이용해서 재배하는 방식과 참나무 원목 재배 방식인데요. 톱밥 배지 재배 방식은 톱밥을 주 원료로 하고 미강과 같은 영양분을 첨가해서 표고가 잘 자라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그리고 온도, 습도 등을 조절해서 재배하는 방식이죠. 그런데 이제 장흥에서 주로 하고 있는 원목 재배 방법은 참나무 원목에 종균을 접종해서 인위적인 환경이 아닌 자연 그대로의 조건에서 재배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자연 그대로 재배를 하는 거다. 이 부분을 좀 집중을 하게 되는데 네. 일반적으로 재배되는 표고버섯이랑은 좀 많이 차이가 나는 건가요? 네네, 아무래도 표고가 자라는 데 있어서 이제 외부 자연 환경에 맞춰서 서서히 자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맛과
맛과 향이 좀 더 많이 축적되고 조직이 단단해져 식감이 뛰어난 표고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청정 지역에서 친환경적으로 재배되고 있기 때문에 표고버섯의 안정성도 이제 뭐 뛰어나고요. 또한 체계화된 시스템에 따라서 수확 후 선별과 저장 과정을 엄격하게 관리하기 때문에 전통성, 재배 환경, 생산량, 품질 관리 면에서도 검증을 받은 상태입니다. 네, 자 이렇게 좋은 장흥 표고버섯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서 최근에 네. 이 장흥 표고버섯 홍보관도 개관을 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네네. 곳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장흥군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편백숲 우드랜드 입구에 위치하고 있는 이몰대 공간에 장흥 표고의 우수성을 알리고 표고버섯을 맛있게 요리할 수 있는 다양한 요리 방법을 레시피와 함께 모형으로도 제작해서 소비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해 놓았습니다. 뭐 그렇다면 이 관광객들을 위한 체험이 있는지 어떤 게 있는지 이 부분도 궁금하고요. 또 개관을 통해서 네네. 지역과 농가에 좀 어떤 도움이 될까요? 네, 우선 홍보관에 들어오시면 원목 표고가 어떻게 재배되는지를 사진 자료와 전시물 등을 통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특히 표고버섯 원목 재배 과정을 알기 쉽게 학습할 수 있도록 VR을 이용한 가상현실 체험 공간과 표고의 효능 효과를 시각적으로 쉽게 알 수 있도록 AR 증강현실 프로그램을 경험하실 수가 있고요. 토피어리 포토존과 쉼터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표고와 이제 지역 농산물을 이용해서 만든 향토 음식 50여 점과 그리고 표고 가공 제품 60여 점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런 그 장흥 표고는 다른 지역과는 달리 90% 가깝게 원목 재배 방식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장흥 표고의 우수성을 알리고 쉽게 요리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명품 표고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홍보 마케팅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수출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년 연속으로 네네. 수출 100만 달러를 달성할 만큼 표고버섯 수출에 앞장서고 네. 계신데요. 현재 표고버섯 수출 현황 어떤지 좀 자세히 좀 짚어주시죠. 네네. 표고버섯은 중국을 중심으로 대부분 국가들이 90% 이상 그 배지에서 생산하는 반면에 장흥에서 수출되고 있는 표고는 원목 재배로 생산된 건표고로서 이제 인기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동남아시아권에서 즐겨 먹기 때문에 홍콩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대만, 싱가포르와 함께 미국, 영국 등 뒤로도 수출되고 있습니다. 올해 정남진 장흥농협을 중심으로 200만 부를 목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앞으로 또 네네. 어떤 계획이 있는지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네, 표고에는 구안일산, 글루타민산, 아미노산 등과 이런 그 다양한 영양 성분뿐만 아니라 베타글루칸 등 양리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네. 이를 이용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수출을 위해서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그리고 미국, 유럽 등의 식문에 맞는 표고버섯 가공품을 만들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한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반려동물 관련 사업과 연계해서 반려동물 건강 간식 개발도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표고버섯을 주제로 한 다양한 테마의 체험 관광 콘텐츠도 개발해서 다양한 사업 형태로 확장해 나갈 전망입니다. 네, 앞으로도 표고버섯 관련한 좋은 소식 많이 전해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농가에서 워낙 잘 아시겠지만 이맘때 표고버섯 품질 평가 우선순위를 저희가 좀 다시 한번 짚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가격 받는 표고버섯의 조건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표고버섯은요. 그 품질을 구분할 때 버섯의 크기, 색깔, 모양, 계열 정도 그리고 수분 함량 등에서 이렇게 결정이 되는데요. 또 이것들은 버섯의 품종에 따라서도 채취 시기가 다르게 해야 돼서 품질 관리가 좀 까다롭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고 품종의 경우에는요. 50%나 60% 즉 5 내지 6할 정도가 열렸을 때 그때 수확을 해야 되고요. 향신 품종의 경우에는 7 내지 8알이 퍼진 것을 수확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확 시기도 품종을 고려해야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이맘때 표고버섯 농가에서 좀 특별히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다면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방금 이제 장흥은 원목 재배를 말씀하셨잖아요. 일반적으로 겨울 동안에는 표고 재배는 주로 시설에서 재배를 하게 되는데요. 공조 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연중 재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주의할 것은요. 버섯을 발생시켜야 하는데 이때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온도와 습도, 빛 조건을 잘 맞춰 주셔야 하고요. 온도의 경우에는
발생실은 15도에서 위아래로 3도 정도 이렇게 관리를 해주시고 습도는 90% 정도로 관리해 주시고요. 조명은 200룩스니까 좀 어둑어둑하게 그렇게 유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보통 3번 정도 수확을 하니까요. 첫 번째 수확을 하고 나서는 10 내지 15일 동안 20도에서 충분하게 건조시켜주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자 이렇게 표고버섯까지 집중 분석을 해봤고요. 이어서 소매가시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